왜 필리핀에는 유명한 음식이 적을까요? 태국 하면 똠얌꿍과 팟타이가 떠오릅니다. 베트남 하면 쌀국수와 분짜가 있죠. 인도네시아에는 나시고랭과 사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어떤가요? 선뜻 떠오르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요리를 못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지리와 경제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7,64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망고,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도 넘쳐납니다. 스페인, 미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문화도 있습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미식 강국이 되기에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이 너무 많아서 물류가 어렵다. 구석구석 식재료를 유통하는 비용이 비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섬나라라도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 농부의 생산성은 아시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지들이 공장과 관광시설로 전환됐습니다. 쌀 대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출용 작물이 늘어났습니다. 복합적인 빈곤과 토지 소유 문제, 기후 문제도 쌀 농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쌀 수입국으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필리핀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됐습니다. 필리핀 인구는 약 1억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아시아에서 6번째,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식량의 기본인 쌀부터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 문화가 발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부담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서민의 삶을 압박했습니다. 구매력은 낮아졌습니다. 맛을 고민하기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조리법은 단순해야 했습니다. 쉽게 튀기거나 오래 끓이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가 기본이 됐습니다. 식사는 즐기기 위한 것보다 버티기 위한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쌀이 중심입니다. 졸리비나 맥도날드 메뉴에서도 쌀밥이 함께 나옵니다. 부족한 칼로리를 쌀로 채우는 형식입니다. 식초와 간장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아도보, 통돼지를 구워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레촌, 모두 화려함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활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결국 음식은 취향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국과 베트남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두 나라는 넓은 평야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식재료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야시장을 포함한 스트리트 푸드도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같은 동남아시아지만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필리핀 음식이 세계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는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지리적 조건, 무너진 농업, 불안정한 경제, 높은 물가, 그리고 취약한 식량 구조와 짧은 단일 국가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식문화를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생존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맛이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삶의 조건이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음식을 다시 본다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떠올랐던 작은 궁금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여행에도 또 새로운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ind my own vibe.